안녕하세요. 투자자 손수봉입니다. 네, 오늘부터 기사에 대한 부동산 기사에 대한 약간 저희 생각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시 한강뷰 자양동 재건축 건설사 몰려. 이제 한강뷰 입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건설사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를 했다. 한강 조망권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 근데 여기가 이제 광진구의 구이동인데 자양동이구나. 자양동인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입장벽이 조금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이 진입장벽이 높은 곳들은 가격대가 좀 세게 들어가요. 정부에서 약간 보증해 준 곳들이죠. 그래서 아무튼 한강뷰 덕에 이제 약간 건설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약간 재건축 재개발 건축비 때문에 조합이랑 건설사 시공사 간에 약간 이슈가 굉장히 많죠. 건설 비용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근데도 여기 한강뷰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 이런 말이고요. 그런 의미는 뭐냐면 이 한강뷰 덕에 조금 비싸게 건축비가 책정이 되어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고 이제 분양하는데 건설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참여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강뷰에 대한 입지 요소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아파트 입지를 보는데 기본적으로 입지 요소는 이제 직장, 환경, 학군, 뭐 교통 이런 식으로 조금 보는데, 한강뷰는 굉장히 특별한 입지입니다. 그래서 그 한강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기능성 그리고 의미성, 이게 약간 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브랜드 가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표를 가지고 이제 사분면을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기능이 별로 없는데 의미가 굉장히 높은 것은 이제 럭셔리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람보르기니 같은 거죠. 300km로 달릴 수 있어도 우리가 도심 속에서 그런 기능을 쓰진 않죠. 이게 아무리 빨라도 빠르다고 굉장히 홍보하는 이제 브랜드의 자동차 브랜드인데 도심 속에서 그렇게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람보르기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한강이라는 것은.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경복궁, 뭐 명품거리 성형외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써놓은 건데, 대표적인 럭셔리 입지 요소로는 이제 한강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능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강뷰를 보는 게 막 돈을 더 벌어다 주고 이런 건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기 때문에 기능이 높진 않지만 사람들이 한강뷰를 보면서 살고 싶어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 뜨고 한강뷰 보면서 잠 자는 건 아니잖아요. 네. 기능성으로는 높진 않다. 근데 기능도 좋고 의미도 좋은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BMW, 벤츠, 자동차 브랜드로 예를 드는 겁니다. 기능이 굉장히 좋죠. BMW. 그리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게 부동산에서는 뭐 강남의 직장, 업무지구, 뭐 학군지, 그리고 뭐 역세권, 초품화 이런 입지 요소들입니다. 이런 입지 요소 플러스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위상,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뭐 강남, 서초, 송파, 뭐 성동구, 광진구 이런 곳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곳들이죠. 서울 안쪽에 있는 2호선 안쪽에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중심 입지에 있는 곳들. 그리고 이제 기아 자동차. 기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아 자동차가 BMW보다 기능이 좋을 수 있어요. 뭐 엉뜨도 있고 쿨시트도 있고 이런 게 있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기아를 선택해요? BMW를 선택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BMW 선택을 하겠죠, 보통. 기능은 분명히 좋은데 그런 어떤 의미가 높진 않다. 브랜드 이미지가 강하진 않다. 그런 게 이제 부동산 입지에서는 뭐 일기 신도시, 서울 외곽에 있는 도시, 뭐 아니면 지방의 광역시, 이제 권역별로 지방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능은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굉장히 높진 않다. 그리고 신축 택지, 뭐 김포 한강 신도시, 뭐 파주의 운정 신도시 살기 좋죠. 근데 강남 직장으로 가고 오고 가는데 굉장히 멀고 입지 요소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떨어지죠. 의미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공원, 뭐 예를 든 겁니다. 공원 같은 것들이 기능은 하지만 의미가 그렇게 높진 않다. 그런 입지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사사분면으로 이제 만들어 봤고요.
기능과 의미가 둘 다 없는 것은 뭐 입지로서 가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전체로 이렇게 봤을 때 한강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들은 이렇게 용산, 성동구, 광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한강을 남향으로 보는 곳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남 3구에서 보이는 한강은 굉장히 더 프리미엄이 있죠. 더 좋은 곳들입니다.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곳들은 이미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역 자체가 좋다고 느끼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성동구에 뭐 성수동, 광진구에 뭐 자양동, 뭐 구이동 이런 한강변 쪽에 붙어 있는 곳들에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아파트가 된다면은 한강 프리미엄을 플러스해서 굉장히 더 좋은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용산은 거의 강남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아래쪽에 아파트가 쭈르륵 더 들어온다면은 이미 들어와 있죠. 동부이촌동 이런 것들은, 그런 곳들은 더 가격이 비싸질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강이 있음에도 한강 프리미엄에 대한 가격이 이미 좀 더 좀 반영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으면 저평가라고 보기에는 살짝 어려운 감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서울 수도권에 한강이 있는 곳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강서구에 있는 이제 가양동이랑 이제 덕양구의 덕은지구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한강이 보이기 때문에 한강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 전체 평균 가격을 봤을 때 한강을 끼고 있는 곳들 중에서는 이쪽 라인이 조금 가격이 저렴합니다. 물론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동쪽에 있는 한강이랑 서쪽에 있는 한강은 인프라 이제 조성된 공원이나 이런 것들부터 차이가 나고, 여기를 사용하는 시민의 수부터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분명한 입지 차이가 있어서 가격 차이도 나는 거긴 하지만, 이쪽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땅들의 아파트가 쭈르륵 들어서고 다 차게 된다면은 결국엔 서쪽에 있는 한강도 프리미엄을 계속 더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땅이 부족해지면은 빈 땅을 채워갈 거기 때문에, 여기도 빈 땅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한강 입지로만 봤을 때는 이쪽이 조금 저평가다 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한강에 대한 입지 설명을 조금 드려봤고, 제가 생각하는 한강 입지를 가진 곳 중에서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 이렇게 체크해서 영상으로 남겨드렸습니다. 부동산 기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